빠밤. 안녕. 오늘 제목 뭐야? 함수. 함수. 이야, 이거 오늘 함수 할 차례인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책이 한 권 주어지면 책의 앞부분에는 좀 쉬운 내용들이 먼저 시작이 되거든.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면은 중간 부분에서는 약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고 공부 안 하면 모르는 내용들이 좀 소개되지. 예를 들면 방정식 파트 이런 게 중간 정도에 나오거든. 근데 마무리가 뭘로 끝나냐면 함수로 끝나. 마무리가 함수야. 게임으로 따지면은 이제 왕 같은 한편의 왕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함수 단원이야. 왜 얘가 뒤에 실려 있냐면 앞에 내용들을 이만큼을 알아야지 이 내용들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 함수 내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공부하다 보면 뭐 처음에 뭐 그냥 뭐 한두 개 몰라도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문제 푸는 방법, 기술적인 걸 익혀가지고 답만 찾아내고 막 하다가 또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해결 안 해. 그냥 넘어가. 문제 풀어 답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 또는 제일 심각하고 제일 힘든 게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점점 몰라. 점점 모르기 시작해. 근데 얘를 알아야 함수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얘를 모르잖아. 또는 중간중간에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해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여러 개 있잖아. 그게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함수할 때 애를 먹는 거야. 함수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것보다는 함수를 하기 위해서 알았어야 될 내용을 많이 몰라서 함수할 때 곤란을 많이 겪고요. 이런 경우가 더 많아. 물론 제대로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함수 파트도 별 문제 없이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 쌤 같은 경우에 특목반 수업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들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내용을 끝마치는데 그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냐? 이해하고 있어. 이해를 하고 문제도 난이도 있는 문제도 해결을 해. 그런 아이들도 많아. 다만 내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없다 뿐이지. 그런 아이들이 있는 주변 가면 다 비슷한 아이들이야. 그렇다고 너무 쫄지 말고 뭐 먼저 배우나 나중에 배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배우는 걸 얼만큼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뒤에 나오다 보니까는 그동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얘 스탑하고 그전 걸 다 복습하고 다시 얘를 볼 때는 이미 수업이 지나가기 때문에 힘들거든. 그 학기 중에는 방학이면 가능하지. 처음부터 정리하자. 시작 쫙 정리하면 되지. 근데 학기 중에는 함수를 공부하는 동시에 함수에 필요한 연산이나 방정식 파트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복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비었던 것,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것들을 나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1학년 때 다루는 함수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함수가 뭔지 소개해 줄 거야. 그리고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 1대1 대응,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고 그걸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중학생 때 1차 함수와 2차 함수 배웠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함수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울 거거든. 근데 그 유리함수를 알기 위해서는 유리식을 알아야 되고 무리함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리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유리식과 무리식도 배울 거야. 방정식 1차 방정식을 알면 1차 함수가 이어지고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2차 함수가 이어지는 것처럼 유리함수를 알려면 유리식을 배워야 되고 무리함수를 알려면 무리식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을 배워놓고 나면 이제 다음 학년에 올라갔을 때 나오는 내용들이 함수화되어 소개되었을 때 또는 함수로 소개될 때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함수 자체가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시고 듣다가 모르겠다 하는 내용들은 다른 단어 마찬가지겠지만 꼭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보자, 함수. 이 함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대응이란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응.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너희들 미팅하잖아. 나는 미팅할 시간에 공부했어. 자, 미팅하러 가면은 여기 여학생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 뭐 남학생들이 또 뭐 있겠지. 그럼 서로 뭐 하냐? 보통 짝을 짓더라고. 야, 난 네가 마음에 드네.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난 너랑 짝할래. 이렇게 짝을 짓더라고. 그래서 서로 뭐 하고 있냐면 짝짓기 하고 있잖아. 이 대응이 뭐냐면 짝을 짓는다. 이게 대응이야. 짝을 짓는다. 이 1번 여학생과 뭐 B번 남학생이 서로 짝이 되었다. 이 둘이가 짝이 되었다. 이게 1번 여학생과 B번 남학생이 서로 대응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여학생을 다 모아서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해 보자. 1번, 2번, 3번을 모아 집합으로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남학생들도 집합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여학생들의 집합을 X, 남학생들의 집합을 Y라고 집합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줬을 때 이 안에는 1번 여학생, 이 색깔을 똑같이 통일해 볼까?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 여학생이 있고 여기에는 남자 A, 남자 B, 남자 C 이렇게 있어. 얘들은 뭐 한다고? 짝짓기 하고 있다고. 쫙 이렇게. 이 짝짓기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대응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1번이 B에다가 사랑의 짝대기를 던져가지고 1번이 B와 대응한다. 2번이 C에 대응한다. 3이라는 원소가 A에 대응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썼으면은 1이 B에 대응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이게 대응인데 함수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학생들의 무리들, 그 여학생들의 집합, 여학생들의 집합이 필요하고 이 왜 이리 찌나냐? 여학생들의 집합이 필요하고 또 대응을 위해서는 남학생들의 집합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이 존재하고 대응 관계가 성립할 때 걔를 함수라고 하는데 그 대응 관계에서 약간의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일단은 함수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를 적어보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 함수란 무엇이냐? 두 집합 XY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어야지 서로 짝을 지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있겠지.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러한 대응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X의 각 원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X의 각 원소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름은 이제 표기는 X의 각 원소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X의 모든 원소가 이런 의미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원소가 그리고 Y의 원소가 오직 몇 개씩 원소에 이 Y에 있는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 오직 하나씩 대응 얘도 중요한 내용이거든. 오직 몇 개씩 대응 오직 하나씩 대응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가 하나씩 그럴 때 이러한 대응 관계를 보고 우리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함수를 영어로 말하면 펑션이거든.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F라 불러. 또 다른 함수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알파벳 G를 이렇게 붙이겠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는 F라고 붙여. 어떤 함수인데 땡땡 설명해 주는 거야. 얘들을 택하는 그런 상황이야. 이렇게 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야. X란 집합이 Y란 집합에 대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 이 위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라는 집합이 y라는 집합에 대응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게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대응되는 상황은 많겠지. 근데 얘가 함수라고 불리는 그런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개도 빠짐없이. 두 번째, y에 하나씩만. 그러니까는 사랑의 짝대기를 화살표를 한 개씩만 던져야 돼. 이 욕심 많아가지고 막 두 개, 세 개 막 던져버리면은 그거는 함수가 아니라 파탄이야, 파탄. 친구끼리 싸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함수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지를 잠깐 예를 들어서 비교해보고 넘어갑시다. 뭐 이런 집합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x라는 이름을 가진 집합이고 얘가 y라는 이름을 가진 집합이야. 얘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를 보자. 첫 번째,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아까처럼 1번, 2번, 3번의 여학생들이 있다고 보고 그 안에 남학생들이 또 있겠지. 남학생 A, 남학생 B, 남학생 C. 근데 얘들이 친한 친구가 4명이 있어. 셋만 오면은 조금 그 다른 친구한테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그 나머지 한 명을 더 불렀어. 그리고 이제 얘를 짝짓기를 하는 거야. 말은 짝짓기지만 수학에서는 대응을 한다는 거지. 대응을 하는 거야. 어떻게 대응한다? 뭐 이렇게 대응을 해. 얘랑 이렇게. 얘 화살표라면 이렇게 대응을 했어. 엄마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 어떤 문제? 아휴, 얘가 남학생이 오긴 왔는데 얘는 짝이 없어. 솔로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왜? 3명과 4명이니까 어떻게 다 한 명씩 짝을 지어? 한 명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러한 대응은 함수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거거든. 조건은 뭐냐면 이거야. 첫 번째, x의 모든 원소가 1번, 2번, 3번 모두가 다 되나? 모두가? 다 되네. 전부 다 화살표 쓰고 있네. 근데 그 화살표가 몇 개씩? 한 개씩. 1번도 한 개를 던졌고 2번도 한 개 던졌고 3번도 한 개 던졌잖아. 그래서 한 개씩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야. 이거는 화살표. 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어우, 얘는 함수 맞다. 함수 맞다. 두 번째, 여기에도 이제 남학생 여학생들이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 여학생. 여기에는 남학생이 A 남학생, B 남학생. 근데 C 남학생이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갔어. 뭔가 예감이 오나? 뭔가 예감이 오나? 1번이 B를 택했어. 1번이 B를 택했어. 2번이 뭐 A를 택했어. 어머나, 이 어떻게? 3번. 큰일 났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애초에 안 되는 건데, 얘가 홀로 남았어. 얼마나 슬퍼. 뭐 남학생이 혼자 있으면 뭐 게임하러 가거나 하겠지. 여학생끼리 3명 왔는데 한 명 남아봐. 이 사단 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가 맺어졌다? 그러면 얘가 함수인가 아닌가 우리는 판단해야 되거든. 돼, 안 돼? 안 돼. 왜? x의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를 던져가지고 짝이 돼야 되는데 3번은 화살표를 못 던졌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안타깝지만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함수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 자, 여기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 여학생, 남학생 A, 남학생 B, 남학생 C. 오, 이번 느낌 좀 좋다, 그지? 뭔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1번이 B에다가 화살표, 2번이 C에다가 화살표, 3번이 A에다가 화살표. 그런데 3번이 욕심이 많은 학생이었어. 얘가 B한테도 화살표를 던졌어. 화살표를 2개나 던졌어. 이야, 이 무슨 문제 있어 없어? 인성에 문제 있지? 누가 인성에 문제가 있어? 어, 얘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수학적으로 따져보면은 X의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를 던졌어. 대응을 하고 있어. 근데
하나씩만 대응을 하라 했는데 3번이 두 개를 대응했단 말이야. A랑 C랑.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함수다 아니다? 얘는 함수는 아니다. 이런 관계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함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짝을 짓는 것,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두 집합의 원소들이 짝을 짓는 것을 보고 대응한다라고 부르는데 얘들이 어떻게 대응할 때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다 Y에 한 개씩만 대응할 때 그런 상태인 대응 관계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른다? 걔를 함수라고 부른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때 이러한 집합들을 보고 우리가 그 집합의 이름을 정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화살을 쏘는 입장이고 누가 화살을 맞는 입장인지가 달라. 서로 입장이 달라. 그래서 화살을 쏘고 있는 이 집합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야. 정의역. 요 X의 집합을 정의역.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집단이야. 그리고 Y는 뭐라 부를 거냐면 Y는 그냥 화살표가 나한테 오나 안 오나 이거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집단들이거든. 얘를 공역이라 불러. 이 집합을. 이러한 집합을 공역이라 불러. 얘들은 그냥 수동적이야. 그 정의역에 있는 어떤 애가 나한테 화살 주나 안 주나 이거 기다리고만 있어야 돼. 자기들은 뭐 선택 권한이 없어. 얘들이 공역이고, 근데 공역 중에서도 보면은 화살을 맞은 원소가 있고 화살을 못 받은 원소가 있잖아. 그래서 화살을 받은 원소, 그 원소들만 따로 모아서 뭐라 부르냐면 얘들, 즉 얘들은 화살을 받았잖아. 화살을 받은 이 아이들의 이 집합을 보고 우리가 치역이라 불러. 그래서 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공역으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함수에다가 뭐 1을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1을 넣었더니 쫙 따라가니까 B가 나왔어요. 이런 함수에다가 2를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2를 따라갔더니 C가 나왔어요. 이런 함수에다가 3을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3 따라갔더니 A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모아서 A, B, C 얘들 각각 부를 때는 이 하나하나를 부를 때는 하나하나는 함수 값으로 부르잖아. 함수를 통해서 나온 함수 값으로 부르는데 이 함수 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런 집합을 부를 때는 함수 값들의 집합, 이 치가 값치자거든. 해서 치역이라 부른다. 되겠어? 그럼 이 공역과 치역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지. 대기하고 있는 누군가 중에서 누군가가 선택된 거잖아. 그래서 공역이 좀 큰 입장이야. 공역이 좀 큰 입장이고 공역 중에서 선택받은 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기본적으로 성립한다. 되겠니?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이렇게 내용 정의를 했잖아. 함수. 정의를 내려봤었는데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에서의 원소들 간의 대응 관계더라.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야 해. 대상이 있어야지.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그럼 얘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찍었지만 실제 수학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 원소가 저 원소에 대응되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간에 대응 규칙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fx는 x 플러스 1, 그러면 여기 어떤 원소를 넣게 되면은 그 원소에 1을 더한 값이 대응된다. 이러한 규칙.
얘는 이제 y는 x 플러스 1과 같은 말이지. 그런 대응 규칙이 있어야 돼. 해서 정의역과 공역, 대응 규칙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전체를 보고 함수라고 불러. 근데 이게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지.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한다. 이러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알겠니? 얘가 함수인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 함수는 아니고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그럴 때 함수라 그런다. 오케이?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 일단 얘가 함수라 그랬어. 질문한다.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어. 이런 두 가지 이제 fx라는 식이 이렇게 gx라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들은 과연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이게 질문이야. 잠깐만 생각해봐. 얘들이 같은 함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함수일까요? 정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왜 아직 알 수 없냐면 아까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정의역도 있고요. 공역도 있다 그랬어. 거기에 대응규칙까지 있을 때 함수라고 그랬어. 이게 한 세트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주어진 이 식 보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뭔지 모르는 상태지. 만약에 이들의 정의역을 이렇게 주면 어떨까? 이렇게 정의해 볼게. 정의역을 이렇게 주거나 즉 0만 원소가 가진다. 정의역에 원소가 2만 있다. 정의역의 원소가 0과 2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위에 거 0 대입하면은 1, G에 0 대입하면은 1, 이 F에 2 대입하면은 5, G에 2 대입하면은 5. 이럴 경우에는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가 성립해. 그런데 이 이외의 다른 원소가 들어가 버리면 같은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 되겠어? 만약에 뭐 여기 F 3을 대입했어. 그러면 3, 3은 9 더하기 1은 10에 대응되고 G라는 함수에서는 3을 대응시키면은 2 곱하기 3은 6에다 1 더하면 7 나오는 거잖아. 3 대입했는데 얘는 10에 대응되고 얘는 3 대입했는데 7에 대응되고 다르잖아. 그럼 같은 함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같아야 되고 그들에 의해서 대응되는 값들이 똑같아야지 같은 함수 값이 나와야지 같은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다른 함수 값을 가져버리면은 얘들은 서로 다른 함수다. 같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같은 함수 값을 가질 때 이 함수들은 서로 같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관계식만 규칙만 나와 있고 정의역 및 공역이 안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 일반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은 이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봐야 돼. 혹시나 그런 언급이 없다 그러면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실수 전체일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을 해놨거든. 알겠지? 그래서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이다, 같지 않은 함수이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의역과 공역과 그리고 그 관계식에 의해서 대응되어 나오는 값인 치역을 알아야지 판단 내릴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함수는 지금 식으로만 다루었는데 여러분들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다뤄봐서 알겠지만 이 함수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림. 영어로 말하면 그림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래, 그래프. 그래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축이 이제 그 A, B, C, D 이런 그 짝짓기 예를 들기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일반적인 좌표 평면상에서 예를 들어야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보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 이 그래프는 과연 함수의 그래프일까? 또는 우리 원 배웠잖아. 이런 그래프는 과연 함수 그래프일까? 얘를 판단해 볼 거거든.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 x의 어떤 원소가 모든 원소가 y에 몇 개씩 한 개씩 대응을 한다.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모든 원소가 뭐 예를 들어서 이 x 값에 대해서 봤더니 한 개의 y 값 대응되고 있네. 얘 어차피 쭉쭉쭉 와보면은 이 y 값이 대응되는 거니까 이번에 요 x 값 한번 해볼까? 봤더니 한 점에서 만나가지고 한 y 값에 대응하고 있네. 어디에서 긋더라도 얘는 다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 x의 수선을 내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그 말 자체가 이 점에 해당되는 y 값 한 개를 가진다 그 말이니까 x의 모든 원소가 다 y의 한 개의 값들에만 대응하고 있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프입니다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 x값은 대응하는 y값이 없어. 물론 이 x값도 대응하는 y값이 없어.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x값은 어우 얘 엄청 욕심쟁이야. 대응하는 y값이 두 개야. 그지? 이 값이 두 개나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욕심쟁이 원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아니에요. 물론 뭐 여기 어딜 긋더라도 대응되는 값이 각각 두 개씩 나오니까 함수가 아니에요. 진짜로 엄청나게 어렵게 애를 써가지고 접선에 있는 요 점을 대응시킨다 또는 요 점을 대응시킨다 그러면 이제 한 개가 한 개 대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짝이 없거나 짝이 두 개거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함수 그래프가 아니다 라고 판별할 수 있어. 그리고 중학생 때 배웠겠지만 어떠한 적에게 원소를 대응시켰을 때 걔의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잖아. 얘를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x값과 y의 값,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 값과 그에 대한 치역에 있는 어떤 함수 값을 짝을 지어서 얘를 한 번에 순서쌍이라 부르고 이 순서쌍이 좌표 평면에 어딘가 표현이 되겠지. 만약에 치역의 값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순서쌍이 3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점으로만 3개 찍히는 거고 이게 무한계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뭐냐면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는 어떤 대응 관계를 말하는 건데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 관계를 가질 때 그럴 때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화살을 안 던지고 있는 원소가 남아 있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을 던지고 있는 원소가 끼어 있다. 그러면 함수가 아니다. 되겠지? 그리고 이 화살을 던지는 쪽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정의역이라 부르고 나한테 화살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이런 집합을 공역이라 부른다. 그리고 화살을 받은 이 각각의 A나 B나 C 같은 경우 B나 C나 A 같은 경우는 이게 함수를 통해 나온 값이라서 각각을 함수값이라 부르고 얘들을 다 묶어놓은 다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 부른다. 보면 공통으로 역 들어갔잖아. 여기 집합이란 뜻이거든. 정의역, 공역, 공역 중에서 대응된 값만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 부른다. 그런데 어떤 함수가 서로 같냐 같지 않냐를 따질 때는 정의역과 공역이 다 같아야 되고 그에 대응된 함수값도 다 똑같아야지 함수가 서로 같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서로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지 않아요 라고 사선을 그어서 부정의 뜻을 말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래프를 가지고 물어본다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값이 한 개만 나올 때 즉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한 개라는 말은 그 한 개의 점에 대응하는 y값이 한 개 나온단 말이거든. 어떤 값을 알아보더라도 대응하는 점이 한 개씩만 나온다? 그러면 함수 맞아요. 그런데 대응하는 점이 없거나 대응하는 점이 두 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뭐 포물선 같은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디에서 긋더라도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만단점이 한 개씩만 나오니까 이게 함수가 되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선을 그으면 만단점이 두 개 나오잖아. 함수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함수지만은 그래프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 함수 아닌 거야. 판단 되겠지? 그래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 더 재미난 내용으로 만나봅시다. 오늘 내용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